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또 한 명의 암호화폐 옹호론자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안토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3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30만 달러면 3억 9천, 그러면 지금 가격 대비 거의 13배 정도 되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안토니 스카라무치의 이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홍보국장을 역임을 했는데 이 양반이 역임을 한 기간이 단 10일 정도 백악관 홍보국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것도 아니겠죠. 이분이 원래 했던 일은 골드만삭스에서 근무를 했었고 홍보 쪽보다는 금융 전문가라 보는 게 맞겠죠. 홍보국장에서 잘린 이유는 트럼프 주위에 있는 관료들에게 공격을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을 했을까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맞는 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어쨌든 이 양반은 2022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비판하고 조 바이든을 지지했었습니다. 조 바이든을 지지했었다. 그리고 이 양반의 이력은 어쨌든 투자은행, 금융 쪽 이력이 훨씬 더 많다. 반 트럼프 정치 활동을 했었다. 어쨌든 조 바이든 지지자가 비트코인 30만 불을 간다. 그런데 생긴 건 약간 기꾼 같아요. 기꾼, 사기꾼. 그런데 누구나 이런 말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지금 그냥 막 말들을 던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놈 더 던지고 저놈 더 던지고 이놈은 30만 불 간다 그러고 또 저놈은 10,000불 간다 그러고 헷갈리시죠? 헷갈릴 땐 그냥 구경하세요. 그게 가장 현명합니다. 충분히 이해관계, 이해상충이 느껴지는 인플루언서들의 말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신뢰도가 높은 유튜버 영상을 보는 게 훨씬 현명한 판단입니다. 어쨌든 이 양반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30만 불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약간 맞는 말을 해요. 제가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가격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결국 요거를 누가 끝까지 갖고 가냐가 가장 중요한 게임이다. 비트코인을 500만 원에 사서 1000만 원에 판 사람이 있지만 비트코인을 5천만 원에 사서 3억에 던지는 사람도 있다. 그게 정답이죠. 결국 수익률이 누가 더 넘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던지느냐 아니면 끝까지 갖고 가면서 비트코인을 통한, XRP를 통한, 이더리움을 통한 금융 파생 상품의 혜택을 받을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시는 거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암호화폐를 통한, 그것도 이제 시총이 좀 높은 코인들만 해당이 되겠죠. 금융 파생 상품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거는 2년, 3년 그쯤 언저리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면 내년 중반 정도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굳이 XRP를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던지지 말고 그냥 갑옷처럼 갖고 가라. 돈이 필요하면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을 담보로 저리의 금융 혜택을 받아라. 그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 스카라무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2만 불 또는 6만 불에 구매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 양반의 이야기는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작년 2월에 2021년 작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간다고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작년 10만 불이 아니라 6만 9천 불까지 상승을 했었죠. 10만 불까지 가기에는 택도 없는 금액이었죠. 그러면 이 양반이 10만 불 간다고 했는데 6만 9천 불까지 갔다. 그리고 지금 30만 불 간다고 했으니까 21만 불까지는 갈까요? 살짝 제가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예를 들어 봤습니다. 어쨌든 약간 생긴 건 사기꾼 같이 보이는데 생긴 걸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제어를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어쩔 땐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오프라인에서 만났던 구독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분들은 저를 뭐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생김새를 가졌는지는 아시겠죠. 이제 뭐 금방이라도
그럴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금방 그 시점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또 라이브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이 나진 않았어요. 라이브를 하기 위해선 수많은 안티 댓글에 대한 저의 저항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감내할 수 있는 내공이 완성이 되면 그때 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10만 불을 예측했던 스카라무치는 어쨌든 7월 말에 비트코인에 큰 베팅을 한 것이 실수였다고 인정을 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카라무치는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말까지 조금은 덜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쨌든 전 백악관 고문, 10일 근무한 고문 이 양반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을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기간 동안 아마존 주식을 사는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회사들, 뭔가 하겠다고 난리를 쳤던 IT 기업들 다 사라졌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마존이란 어마어마한 기업이 결국 모든 걸 장악을 했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에 내가 지금 어떤 코인을 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리플 타고 계시잖아요. 제2의 아마존이 되겠죠. 리플은. 비트코인이 아마존이 될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닷컴 버블 시대에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지고 결국 아마존이란 회사가 성장을 한 거와 똑같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아마존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이 디지털 안에서 XRP 리플 또는 이더리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스카라무치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안토니 스카라무치, 백악관에서 10일간 근무를 했던 금융 전문가, 그는 비트코인이 어쨌든 30만 불 갈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이 30만 불 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리플이 3만 원 가는 게 빠를까요? 리플 3만 원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또 XRP 대 SEC 소송, 존 지튼 리플 변호사죠. 리플 변호사 존 지튼은 SEC의 무능에 대해서 또 한번 찍었네요. 내가 이러지 말라니까, 건들지 말라니까, 자극하지 말라니까. 자꾸 리플 변호사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다 알아서 끝날 건데 왜 자꾸 그렇게 조급하게 SEC를 자극할까요? 지금 가격에 그냥 충분히 살 수 있음을 행복해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야 가격이 금방 막 올랐으면 좋겠죠. 리플은 가격이 계단식으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하는 순간 그냥 쏴버릴 겁니다. 달나라로. 그래서 리플 타기가 굉장히 힘든 코인이에요. 어쨌든 결과는 제 가정이지만 승리예요. 그러면 승리하기까지는 분명히 가격 상승에 대한 펌핑이 크게 나오진 않겠죠. 그러면 지금 가격을 충분히 즐겨야죠. 제가 즐긴다는 개념이, 제가 즐긴다는 의미가 어떤 뜻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리플 사지 마세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SEC를 자극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SEC도 승리를 해야 되고 리플도 승리를 해야 돼요. 그 어떤 곳에서도 패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야만이 가장 깔끔한 그림이거든요. 시나리오고. 자꾸 한쪽을 몰아붙이다 보면 한쪽은 이기게 되고 한쪽은 패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뒤끝이 더럽다니까요. 나도 얻는 게 있고 너도 얻는 게 있는 싸움, 그게 가장 현명한 싸움의 끝이에요. 어떻게든 서로 윈윈하고 어떻게든 서로의 자존심을 깎아내리지 않고 정부기관이든 일반 기업이든 그들이 좀 더 떳떳할 수 있게 그들의 권위를 살려주면서,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를 살려주면서 그렇게 끝나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 결론이 결국은 합의금일 수도 있겠죠. 정말 타당성 있는, 누가 봐도 참 이쁜 그림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리플 변호인단들이 하는 이런 멘트들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는 존 지튼의 말 때문에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서의 XRP 존재 이렇게 해서 짧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요 기사를 갖고 왔어요. 존 디튼의 발언, SEC의 무능, 이게 얼마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겠어요. 어쨌든 정부기관, 행정기관에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데 그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위태로울 건지 뻔히 아는데 이렇게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 오기가 생기잖아요. 오기가 기분도 나쁠 뿐더러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공무원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내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는 게 어쩌면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자극을 해버리면 누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게 저는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SBI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일본에서의 XRP를 좋아하는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건 뭐 중동 쪽도 마찬가지고 영국, 일본, 한국. 지금 제가 나열한 국가들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나마 경제 대국 소리를 듣는 나라들이 XRP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소비자, 리플을 얻는다. 리플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고학력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자, 일본에서의 XRP 존재. XRP는 일본의 뿌리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최대 금융기업 중 하나인 SBI 홀딩스는 암호화폐의 최대 보유자 중 하나이다. SBI 홀딩스가 갖고 있는 XRP 개수가 전체 XRP의 8.7%인가 7.8%인가를 보유하고 있어요. 꼭 이럴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SBI 산하의 XRP는 일본 전자상거래에 사용되었으며 리플의 기술은 은행 간 송금에 사용되었다. 은행 간 송금, 국제 송금은 리플이 갖고 있는 능력의 40%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나머지 60%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NFT,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탑재했죠. 이것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신세이뱅크도 SBI 그룹이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세이 은행까지도 어쩌면 SBI의 관할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보상하는 방법으로 XRP를 선택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히 SBI 그룹 CEO 요시타카 키타오가 리플의 이사회에서 2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다. 리플 이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어마무지한 사람들이 리플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제 기억력이 매우 딸립니다. 자료를 봐야 되는데 약간 귀찮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하겠습니다. 일요일이니까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플 이사회에 참여했다가 바이든 정부로 들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그냥 리플 하나를 놔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바이든 행정부는 리플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니까 빡빡머리 존 디튼 SEC를 너무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걸으세요. 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비가 이제 좀 그만 오고 빨리 수해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